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연결을 해볼 텐데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강원랜드요. 강원랜드요? 네. 이거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실까요? 22,900원에 30%요. 22,900원에 30%요? 예. 혹시 요거 매수를 최근에 하신 건가요? 아니요. 추가 매수해서 조금 단가 낮춘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강원랜드 보유하시면서 요즘에 좀 많이 힘겨우실 것 같습니다. 예. 뭐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 지금 잘 가는데 강원랜드 그렇죠. 예. 너무 좀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이 어떤 점이실까요? 이제 앞으로 추세하고요.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또 긍정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 손절이 필요한 종목일지, 그래도 좀 버텨보다 보면 희망이 좀 보일 만한 종목일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신규 전문가님, 이 강원랜드 요새 흐름이 참 어렵네요. 계속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유독 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지, 앞으로 그리고 보유를 계속 해본다면 가능성이 좀 희망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강원랜드는 제가 그 진짜 쉬운 진단에서도 요 근래에만 한 지금이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다른 예. 코너에서도 좀 이제 몇 번 한 것 같고. 네.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왜 강원랜드를 하실까? 아하. 같은 카지노 종목을 하실 거면은 예. 파라다이스나 GK를 하시지. 네. 왜 강원랜드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강원랜드는 아직 못 올라갔고 네. 파라다이스나 GK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무섭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들어가시는데 못 가는 데는 못 가는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주가 낮다고 예. 가는 게 아니다. 그럼요. 예. 못 가는 데는 못 가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건데 강원랜드는 이번 4분기 때 실적 발표 나왔는데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 외견상으로만 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방문객 수가 늘질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 3분기 때부터 살짝 상반기 때 회복이 좀 됐다가 그 이후부터 지금 늘질 않고 있어요. 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GKL 이런 쪽은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원랜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전체 카지노 전체 선호도 중에서 분명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네. 쪽으로 좀 봐야 되겠고 예전에는 이제 내국인들이 가니까 그게 뭐 장점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내국인들이 카지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뭐 경제 사정 어려우면은 그쪽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왕에 한번 그러면은 카지노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와가지고 한번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노이즈 많은 강원랜드보다는 그래도 뭐 파라다이스만 가더라도 삐까번쩍하게 해놓은 데 많고. 다른 대안과 선택지가 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강원랜드를 택하지를 않는 그런 이제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름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되면은 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볼 수가 있어요. 예. 또 이제 그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비자를 그 한 주 전보다 그 발급 신청이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그래요. 확연히 들었네요. 예, 그래서 중국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조금 이제 좀 소액으로 관광하는 사람들 중에는 카지노는 가보고 싶고, 네. 예,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강원랜드 가는 사람이 또 없지 않을 테니까 네네. 좀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기대도 해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좀 지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GKL이나 파라다이스 뭐 다른 쪽에 비해서 메리트가 적다. 떨어지죠. 예. 물론 이제 떨어지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는 현재 상황에서 바로 팔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래도 손절성을 좀 정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 수익을 보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여가지고 나오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좀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올라가게 되면 22,500원 올라오면은 이 종목은 매도를 좀 하고 약손실권에서 좀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21,000원이 깨지게 되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카지노주를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파라다이스를 하시든지 GKL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장님, 일단 뭐 추가 매수도 하셔서 비중도 꽤 늘어났고 하지만 조금 냉정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윗방향으로 올라간다면 22,500원 조금 손실 구간일 테지만 거기서 일단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려갔을 때는 21,0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땐 그때 좀 과감하게 손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가격 22,500원과 21,000원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강원랜드였습니다. 걱정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종목들 다 잘 홀홀 날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혼자 소외되다 보니까 얼마나 걱정과 또 답답함이 많으셨겠습니까?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런 진단 내용 갖고 잘 대처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는 정말 수익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뒤로 하고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소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구리구리 너구리님이고요. HPSP입니다. 매수가 59,900원에 13% 보유하고 계세요. 반도체 소부장 2대장 중 하나라고 하던데 일단 요즘 오버행 물량이 자꾸 쏟아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목표가 알고 싶어요. 넥스티는 올라가는데 얘는 가두리 되는 느낌이라 진단도 받고 싶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HPSP 같은 경우에는 62,0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종목이죠. 작년 7월 달에 상장한 이후로 지난달 중순부터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모가가 25,000원이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랑 차이도 커서 아무래도 수익 실현 물량 계속 나오지 않나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은 좋았다고 하는데요. 종목 자체에 대한 가치에 좀 기대를 하고 기다리면 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한 진단은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HPSP는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조금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하지 않는 특화된 이제 그 장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를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잘 나왔어요. 4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88% 증가했고 매출액 73% 증가를 했고 단지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준 게 있는데 4분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그렇게 뭐 성과 같은 거 주고 나서도 영업이익이 88%가 늘었으니까 분명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PSP는 일단 전망으로 보게 되면은 괜찮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산화막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망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제 늘 그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뭐 우리 그 신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물량이 언제쯤 소진이 될지가 이게 우리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물량은 이제 지나간 것 같고요. 6개월 물량 지나간 이후에 좀 올라가다가도 또 1년 보유수 물량 또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그렇죠. 또 걸릴 수 있어요. 예, 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령 보유를 하시려면은 나는 그런 거 다 그냥 지나가고 다 견뎌내겠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 한 1년 이상 가지고 있겠다. 무조건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예,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게 그 타이밍을 좀 잡는 전략을 쓰시려면은 그러면은 그 신규 상장 종목은 타이밍이 과연 언제 올지에 대해서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박스권 상단 보면은 뭐 그냥 눈으로 딱 봐도 68,000원 정도 네요.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하시려면 6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팔고 그리고 더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빠지면 잡아야지 했는데 안 빠지고 더 가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예. 요게 제일 속 편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종목에 나중에 이제 밸류를 믿고 나는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9만 원 땅, 그러니까 한 88,000원 잡으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로 본다면은 내년까지 보시겠다. 내년 뭐 하반기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8만 원 넘어간다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단기로 봐야 되겠다. 그럼 67,000원에서 8,000원 사이 그 정도에서 매도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네. 자, HPSP 살펴드렸습니다. 짧게 보면 67,8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남겨주셨던 이유가 역시나 이 오버행 이슈죠. 보유수 물량 6개월, 1년 툭툭 걸릴 때마다 이 오버행 이슈 문제가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니 이거 참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큰 그림으로 보시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네요. 멀리 본다면 이 종목 훌륭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만 보면 뭐 8만 원 이상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다. 요런 힌트도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HPSP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너구리님의 종목이었군요. 자, 너구리님의 HPSP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걱정되셔가지고 전화 주셨을까요? 현대자동차인데요. 네네. 17만 2천 원에 매수 20%. 17만 2천 원이면 혹시 이거 최근에 들어오셨나요? 조금 됐어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혹시? 지난해 말쯤인가요? 예, 지난해인데. 지난해 좀 말쯤에. 기다렸어요. 그러면 그 15만 원 거의 뭐 깨지기 예, 직전까지 갔던 거를 다 보셨군요. 예. 그때 좀 마음 졸이셨죠? 예. 그런데 그냥 예. 있는 종목이니까. 뭐 올해 가져갈 만한 종목으로 갖고 계신 거고요. 네네. 예. 자, 현대차 뭐 워낙에 또 우리나라 뭐 핵심적인 종목 중에 아니겠습니까?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참 많이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언제쯤 제대로 상승이 강하게 나올까? 글쎄 말이에요. 예.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는 한 15% 올라오긴 지금 했는데 많이 기다렸으니까 조금 매수 타임을 언제 잡아야 될까? 매도 타임을. 그렇죠. 뭐 사실 현대차 뭐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상실감 있습니까? 자, 그러면 현대차 이제 뭐 본격적으로 갈 만한 타이밍 곧 올지, 그리고 앞으로 매도는 어느 정도 목표까지 잡아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규 주문가님, 뭐 자동차 워낙 큰 종목이네요. 현대차입니다. 매도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를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얼마나 보유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이익을 좀 내면 얼마든지 갖고 갈 수 있죠. 이익을 날 수 있다면은 네. 예. 그럼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가지고 계실 수 있으세요? 네. 예, 그럼 현대차는 저는 만약에 많이 보유하실 수 있다 그러시면요. 네. 현대차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4만 원 드릴 수가 있어요. 24만 원.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 정도까지도 보유를 하신다는 이제 가정하에 그렇고요.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기적인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대차가 밸류가 지금 PER 1년 밸류가 6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옛날 내연기관차 취급하는 거예요. 성장성이 전혀 없는 회사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시대는 바뀌어가고 회사 예. 정체성도 바뀌어가는데.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랬죠. 옛날에는 이제 정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버티기도 힘들 만한 이제 그런 회사였고 맞습니다. 또 저가 공세로 뭔가 좀 살아남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점유율이 좀 높고 그렇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과연 5배, 6배가 말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은 저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로봇까지 그 부분에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상용화 얘기 나오고 하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현대차가 어느 날 갑자기 성장성 얘기가 나오면서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시기가 꼭 올 것 같아요. 대변혁의 시기가. 예. 네. 현대차 옛날에 현대차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대차에 막 매수가 들어오는 시기가 그렇죠. 뭐 리포트들 재밌는 제목들 막 달리면서 꼭 한 번은 올 것 같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제 앞으로 5년 후면은 일단 미국 전기차 공장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이제 현대차 이제 5년 후부터 굉장히 큰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내년에는 한번 멀티플이 쫙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제 생각에는 제가 24만 원 드린 것도 지금 좀 아까워요. 아하. 실제로는 예. 저는 30만 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까지 투자하시는 거는 정말로 내가 현대차의 가치에 대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실 때 그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확신이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감당 못 합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 단기적으로만 보고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만 본다면은 그럼 현대차가 좀 깝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이 뭐 예. 챗 GPT, AI 한 곳으로만 날아갈 때 얼마나 예, 소외감 느껴요. 예, 안 가죠. 네. 현대차 특히 이제 뭐 그 IRA 법안에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구간에 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기 안 좋을 거니까 자동차 수요는 이제 뭐 안 좋을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 나와 있고 이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어떤 매기가 확 붙냐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연착륙, 경착륙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무착륙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경기가 이제 너무 생각보다 좋아서 네. 예, 그래서 경기 침체 없을 거다. 그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뭐 경우의 수가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예,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고용 쪽이 너무 튼튼한데 네. 고용 튼튼하면서 지금 인플레이션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은 경기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잡힐 수 있는 아하. 그런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죠. 이상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럼 경기 안 빠진다면은 그러면 자동차 수요는 계속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갖고 있을 때 너무 기대가 크면 또 답답해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에는 기대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단 들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다가 올라가면 참 좋은 거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9만 원 정도 잡으시되 네. 일단 여기까지는 기대 없이 그냥 한번 들고 가보는 걸로 예. 시간에 대한 기대는 없이 네. 일단 들고 가보는 거. 19만 원 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거기서 매도할 게 아니에요. 아, 다시 한번 판단. 거기에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고 그때부터는 수익이 나가게 있으니까 중기 보유를 할지 아닐지를 그때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처장님. 네. 걱정이 좀 없으시죠? 근데 제가 예, 예. 지금 이 가격대를 조금 더 사도 될까요? 아, 추가 매수를. 네. 네, 잠시만요. 전문가님, 혹시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게 얘기해가지고 네. 지금 막 더 사고 싶으신 마음이 네.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기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20% 이상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조금 아무리 아, 튼튼한 투자자도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딱 제 생각엔 적당하고요. 나머지 현금들은 조금 이제 그 탄력이 좀 있는 종목들로 네. 좀 시황에 좀 맞는 시주에 맞는 그런 종목들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장님의 판단이겠지만 일단은 전문가의 의견은 요 정도 비중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19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힘내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 살펴드렸습니다. 현대차를 뭐 정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아주 긍정적인 내용들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 다른 시청자분들도 함께 만족스러운 진단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저 혼자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진단 하나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선 캐스터 어떤 종목 있나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장성호님 다날이고요. 매수가 5,68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담 바랍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다날 종가가 5,7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지난달 이후에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날의 페이코인이 유의 종목 지정기간 연장 처리되면서 일단은 상장 폐지 결정을 미루게 됐습니다. 이 소식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고요. 그때 6,000원 구간 뚫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관련 소식으로 위메이드도 위믹스 재상장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네, 이런 소식이 다날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까 싶은데요. 이런 가상화폐 시장 분위기 속에서 다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지 자세한 내용 신기주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날은 작년에 그 적자입니다. 네. 예, 적자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실적으로 얘기할 회사는 아니고 그러면 페이코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페이코인에 대해서 이 시청자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이코인이 지금 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요건이 됐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보류하는 것이지 결정이 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복잡성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 내용상으로 모멘텀이 그러니까 페이코인에 대해서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투자를 하셔도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뭐 막연하게. 예, 뭐 그런 거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가지 않을까? 네. 또 이제 뭐 위믹스 뭐 다시 상장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지 않을까? 근거 없는 추측일 가능성,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그 도박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모르는 거에다가 지금 배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이제 소액으로 조금 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대응을 또 전략을 세워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요즘에 뭐 그 암호화폐 쪽이 또 이제 한 번씩 말씀하신 대로 뭐 얘기되면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네. 예, 뭐 어제 고점 정도가 제 생각에는 뭐 그 고점이 아닐까. 또 아하. 이제 이 페이코인이 가령 상패가 취소된다. 네. 계속해가지고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보고 맞추라면 저도 못 맞추고 네. 우리 시청자분도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그러면 더 갈지 안 갈지 못 맞췄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냥 짧게 보셔야 되고 지금 21선이 딱 보니까 지금 그 매수하신 가격이 딱 21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수가 밑으로 빠지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6,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러면 또 뭐 윗골이 달릴 확률이 크니까요. 기술적으로는 6,000원 위에서는 매도하시고 그냥 이 정도 간단하게 짧게 한번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날을 살펴드렸습니다. 사실 다날의 경우에는 뭐 지지난 해였죠. 그때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가격 얼마예요? 18,850원까지 갔던 역사가 있어요. 그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 언젠가 그래도 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날의 경우에는 옛날에 그 가격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짧게 보는 전략 정도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꼭 이런 경우의 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날 장성원님의 종목 진단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도 골라봤습니다. 닉네임 해피님, 괄호 열고 대박 벌자 돼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네요. 자, 일단은 이 종목 호텔신라입니다. 자, 호텔신라 매수 가격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81,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 비중입니다. 현재 주가가 81,3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현재 주가 뭐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호텔신라가 지난해 11월쯤이었죠. 그때 66,600원, 거의 6만 원 깨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 저점 잡고 좀 올라왔어요. 그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30%가 넘게 올라와 있는 구간, 최근 들어서는 조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더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조금 그 전에 있었던 7만 원대 초반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될지 이 고민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호텔신라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 호텔신라입니다. 최근 뭐 지금 매수 가격과 지금 현재 종가 비슷한 수준인데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뭐 면세점주로 봐야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사람들 많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면서 주가는
6만 원 거의 비슷하게 빠지다가 예. 반등이 나와서 반등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6만 원 단에서부터 고점까지 보면 한 40%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예,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이제 뭐 쉬어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단지 이제 쉬는 형태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가격대를 지키면서 쉰 것 같아요. 네. 예, 많이 빠지지는 않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아무래도 좀 사람들 많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작년 근데 4분기 때 실적은 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리포트도 그렇게 좋은 리포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번은 더 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아직까지 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는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초반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그 기세가 이제 여행도 일종의 이제 그 보복 소비인데 중국 쪽도 이제 그 보복 소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그 뭐 PCR 검사 강화하고 네네. 비자 뭐 제한하고 막 이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한국 가지 말자 막 이랬거든요. 그때 좀 갈등이 좀 있었죠. 예,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안 간다 막 이랬어요. 예. 근데 막상 또 비자 딱 풀자마자 또 갑자기 비자 신청이 막 확 늘어버렸거든요. 이게 또 올 사람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관광 수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서 생각보다 뭐 많이 온다든지 뭐 굉장히 많이 유커들이 몰려온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또 자극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호텔 신라 같은 종목은 또 한 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좀 올라갈 걸로 보는데 단지 현재 상황에서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예. 그리고 주가는 이미 많이 반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박스권 정도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 제 생각에는 86,000원 정도 올라가면은 20%나 되시니까 한번 좀 절반 정도는 좀 매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한번 이제 그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1, 2차로 나눠 가지고 한번 수익 실현 한번 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 살펴드렸습니다. 면세 쪽이죠. 이 사실 뭐 실적 자체가 그리 좀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중국의 관광객들이 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면세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릴 만한 지금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당분간은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8만 원대 중반, 한 6천 원,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시고 거기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요. 나머지 물량 일단 9만 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8만 원대 중반에서 한번 좀 끊어가는 전략,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텔 신라 해피 대박골자님의 종목 진단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꼭 진짜 대박 좀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호텔 신라까지 종목 진단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제갈공명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아주 현명한 분이 지금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TSE입니다. TSE 매수 가격이 53,300원이에요. 비중 15%, 손실이 꽤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지금 42,950원에 오늘 심지어 7% 가까이 오른 가격이 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좀 TSE 사실 지금까지 주가 수준이 많이 내려와 있다가 이제 올 초부터 조금씩 올라와서 오늘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그래서 오늘 딱 종목 진단을 신청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사연도 같이 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나올 수 있다면 목표가 좀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와서 이대로 쭉쭉 간다면 손실 없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 희망을 품어보시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자, 신규 전문가님 TS입니다. 많이 좀 내려가 있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왔는데 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지,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살펴주시죠. 예, 이 회사도 좋은 회사예요. 네. 좋은 회사고 반도체 쪽에 작년에도 실적 상승이 있었고 3분기까지 이제 반도체나 OLED 이제 검사 쪽인데 지금 반도체 쪽에는 메모리 쪽에 DDR5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쪽 검사 쪽은 단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괜찮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단지 이제 상반기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다들 좋을 수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하반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반응들이 막 나오고 있죠. 네네. 계속 갈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제 초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분명히 또 이제 한번 매물 맞는 경우가 또 있어요. 경계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매물 맞고 또 내려왔다가 또 한 2분기 정도에서 이제 그 한 4, 5월 돼가지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 그게 이제 진짜 반등일 걸로 생각을 하는데 TSE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출발을 안 했죠. 네. 네, 요즘에 보면은 이런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도 이쪽에 이제 검사 장비나 이런 쪽들은 딴 쪽보다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 원익 IPS라든가 그런 쪽도 좀 먼저 갔고요. 그런데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실적 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예. 예, 뭐 손실권 뭐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냐 그러면은 뭐 그건 시간 문제예요. 아. 예, 시간 문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그냥 그 들고 계시면은요. 예, 올해도 지금 뭐 올해 1년 PER 7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한 6만 원까지는 지금 상황만 갖고도 갈 거고 만약에 이제 하반기 때 DDR5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검사 부분에 있어 실적이 포함이 되게 된다면은 뭐 7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한 본정가 이상은 갈 수 있으니까요. 예, 단지 이제 그 너무 급하게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주들은 6만 원까지는 일단 본다 생각하고 예, 그냥 놔두면은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6만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지금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 슬슬 역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진단이 많이 좀 들어오게 되네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 반도체 종목들 많이 정말 내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조금씩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TSE 좀 잠잠하다 싶어가지고 더 걱정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뭐 좋은 종목이고 조금 타이밍만 늦을 뿐이니까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면 손실 안 볼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걱정 금물입니다. TSE는 가지고 계시면서 뭐 6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니까 가격을 보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좀 더딜 수 있으니 조금의 인내심을 갖고 여유롭게 지켜보신다면 손실 분명히 보지 않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긍정회로 좀 돌리시고요. 자, 이렇게 제갈공명님의 TSE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또 들어와 있네요. 전화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선장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TV 잠깐 꺼주시고 전화에 집중해 주시면 더 들리니까. 진단이 용이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이버에. 네이버요.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그게요, 매수가는 예, 예. 25만 원이고 예. 네. 그 비중은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2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는 지난해 한 여름쯤 그때 매수하셨나요? 네? 지난해 한 여름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한참 좀 됐는데 예. 예. 그거 또 물도 조금 탔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이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아이고, 15만 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얼마나 걱정 크셨겠습니까? 네. 아이고, 정말 잘 이겨내셨고, 그래도 지금 반등을 쭉쭉 해주면서 22만 원대까지는 회복이 나왔네요. 네. 네. 네, 22만 원대까지는 나왔는데, 아직 네. 매수 가격까지는 못 돼서, 이제 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간 건 그게 제일 문제인데, 예. 올 것 같기도 하는데, 또 네. 안 올라고 하는 것도 같고. 그래요. 시장 보면 불안하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네이버 주가, 자 이제 그 매수한 가격 이상까지 가서 수익으로 나올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예. 네.
추가 매수 조금 더 할 자리도 알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신규 전문가님, 아이고, 고생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손실을 좀 많이 줄여가는 구간입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지도 봐주시고, 추가 매수도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이버는 뭐 이제는 걱정이 없죠. 사실은 이제 또 시간 문제죠. 네이버도 시간 문제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뭐 잘하면은 3월달에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길게 가봤자 제 생각에는 한 5월달이면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럼 상반기 때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성장주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 그동안에 묶였던 족쇄가 그렇죠. 이제 풀린다를 봐야 돼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용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어쩌면은 제일 미래지향적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뭐 AI도 하고 있지, 네. 클라우드도 하고 있지, 뭡니까? 사실 로봇 쪽에도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네. 로봇도 하고 있지. 그다음 엔터 쪽에도 지금 뭐 웹툰 쪽도 잘하고 있지. 또 뭐 커머스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미래 성장 동력은 너무너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어떤 매기가 도는 시장에 오게 되면 네이버는 계속해가지고 뭐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 단지 이제 갈 때 한 번에 쭉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등락 이렇게 할 테니까 네. 그거를 견디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못 견딜 것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본전가 파셔야 돼요. 25만 원에. 네. 근데 그걸 견디실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최소 30만 원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최소고 30만 원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제 시장 보면서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다. 예. 추세 매매가 이제 가능한 종목인데 일단 뭐 그 지금 추가 매수는 지금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추가 매수는 좀 그렇고요. 15%만 일단 가지시고 가령 나는 좀 일단 빠져나와야 되겠다 싶으시면 본전까지 빠져나오시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일단 30만 원까지 한번 견뎌보세요. 올해 6개월 내에는 아마 갈 걸로 보이고 30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이제 성장주가 시세 탄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굳이 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네.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일단은 지금은 뭐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겠어요. 물론 네이버가 갑자기 뭐 쭉 계속 올라가진 않겠지만 중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견디실 수만 있으면요. 30만 원 이상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30만 원 기다려 보시고 30만 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운 내시고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네, 예, 한 6개월 있으면 30만 원 가면은 너무너무 기쁘죠. 30만 원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도 감사히 또 진단 새롭게 도와드릴게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화 종목 진단 해봤고, 종목 진단을 하나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꿔서 유튜브로 가볼게요. 유튜브에서 천사조교님께서 종목 진단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인탑스네요. 매수 가격 28,750원, 10% 갖고 계십니다. 지금 요 경우에도 매수가가 비슷하네요. 오늘 종가랑 28,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인탑스 최근 주가 흐름을 좀 보니까 그래요.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머물고 있네요. 약간씩 점점 위아래 상승폭, 하락폭을 좀 줄여가면서 28,100원 요 정도 수준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내주신 내용이 이거예요. 삼성 관련 로봇주로도 안 가고 실적 발표하고 실적도 크게 떨어지지 않은데 왜 안 가냐? 답답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가는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규 전문가님, 인탑스입니다. 요거 왜 이렇게 안 가느냐? 답답해 하셔가지고 연락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탑스는 이제 로봇주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물론 이제 그 로봇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EMS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 로봇 관련 매출이 지금 확실하게 좀
그쪽에 점유율이 매출 점유율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탑스가 원래는 이제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뭐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이제 휴대폰 쪽에도 이제 많이 나왔었고 예. 가전제품, 프린트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탑스에 대해서 이제 인상이 그래요. 인상이 프린트 만들고 네. 휴대폰 케이스 만들고 뭔가 좀 엄청 첨단 같지 않잖아요. 아,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가령 다른 데 같으면은 뭐 이제 로봇용 감속기를 만든다. 네. 뭐 이제 이러면은 좀 뭔가 좀 근사한 느낌이 나네요. 예, 괜찮죠. 예. 근데 인탑스는 일단 실적이 일단 받침이 되고 지금 이제 올해도 그 1년 예상 PER 보니까 이제 10배 이하예요. 로봇 중에서는 상당히 좀 실적이 좀 견조합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주들이 잘 안 가죠. 네. 멀티플을 많이 못 받습니다. 맞아요. 예.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막 날아가는데 인탑스도 결국에는 실적주라서 실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못 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많이 날아가 버리고. 단순 기대감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인탑스는 뭐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언젠가 나오면 부각이 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예, 단지 좀 하단은 좀 잡아놓고 보유를 좀 해보실만 하겠습니다. 하단은 뭐 제가 보기엔 박스권 하단이니까 뭐 26,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일단 하단으로 보신 이후에 보유를 좀 해보신다면은 한 번 또 주가 흐름을 또 타게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금방 올라가거든요. 예, 35,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는 있겠다. 그리고 26,000원. 그리고 이제 보유 기간도 중요합니다. 네. 로봇주들이 언제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로봇주에서 매기가 빠져버리면 또 이쪽에서 또 매기가 빠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보유 기간 한 3개월 정도 잡으시고요. 네.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잡고 보유해 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네. 자, 인탑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3개월 안쪽으로 승부를 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전사 조교님의 인탑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시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내일장 전략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내일장 전략은 뭐 단순합니다. 역시. 예, CPI가 네. 오늘 밤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게 없어요. 네. CPI의 미국 시장이 좋게 반응하면은 네. 우리도 뭐 그냥 좋은 거고. 그렇죠. 예, 미국 시장이 좀 나쁘게 반응하면은 우리도 나쁜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시장 흐름이 제가 이제 바뀌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네. 이번에 빠지면 매수 기회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 시장에서는 빠진다고 매수 기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저점을 계속 깨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락 시장은 지나갔고 최소한 박스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은 매수 기회다.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네. 걱정만 할 거 아니다. CPI가 예상치가 보니까 6.2%네요. 6.2%보다 좀 높게 나온다든가 지난달에 6.5였는데 6.5보다 높게 나와 버리면 이건 조금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건 아니다. 또 예상치를 충족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더 갈 걸로 보는데 요번에 가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적에 13,000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추가 상승을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월 FMC가 22일 날, 23일 날인가 아마 그렇죠? 3월 달에. 그러니까 저 3월 중순까지는 만약에 요번에 잘 풀리면 네. 예, CPI가 좀 도와주면 3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 CPI가 좀 높게 나와서 빠진다 그러면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한 11,200 정도 이 정도까지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빠진다 할지라도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예. 그 기간 견딜 수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아니면 반등이 나오든 이제는 좀 시장 흐름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이 지나가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매기가 빠질 거고 쉬어가고. 저가주들이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